안녕하세요. 이번 사회혁신 과제 5조에서 발표를 맡은 조고은입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계엄령이 주요 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 전에 계엄령이란 전쟁 혹은 이에 배경되는 국가 비상 상황 시 국가 원수 혹은 행정수반이 민간, 사법 등의 군대를 투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계엄령은 주로 정치적 혼란기나 사회 변혁기에 맞물려 경제적 불확실성을 심화시킵니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계엄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사통제구역, 통행금지 등 운송 제한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원자재의 공급 부족 및 물류 이동이 지연되며 제조업체나 공장 등의 인력 출근이 제한당하고 조업이 중단됩니다. 이에 주요 생필품 등의 공급이 중단되고 자연히 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요 측면입니다. 국민의 불안감과 불확실성 증폭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내구재와 고가 소비재의 소비 급감으로 신규 투자와 생산을 보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의 전반적 경제 활동이 위축되며 물가가 하락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공급망에 가해지는 계엄령의 영향이 더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작용하므로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의 압박이 더 큽니다. 특히 계엄령 선포 후 불안 심리로 인한 생필품 등의 사재기와 공급 부족을 유발하거나 과장으로 인해 물가의 급등, 물가 상승 기대로 인한 공급자의 선제적 가격 인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 5.17 비상계엄 때도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엄령으로 인한 사재기 현상을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D'이 되고 상품의 공급량은 줄어들므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S'이 됩니다. 따라서 균형점 또한 E에서 E'이 되어 균형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계엄령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엄령 선포는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억제하여 자연스레 고용시장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실제로 1980년 5.17 비상계엄을 국내 사례로 들 수 있는데요. 1979년 3.2%였던 실업률이 1980년 5.1%로 증가했는데 특히 대학의 휴교령과 기업의 채용 중단으로 청년층의 실업률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상권이 위축되며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급감하였으며 산업생산지수 또한 1980년 하반기 기준 전년 대비 6.8% 감소, 일용직 감소율도 약 15%를 기록하였습니다.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1973년 칠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엄령의 불확실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단기적으로는 실업률 급등과 일자리 감소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청년 취업 불균형과 노동시장 왜곡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계엄령은 또한 환율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계엄령 선포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는 외환시장과 환율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2024년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내의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었고 원화 가치는 급락하여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1446.5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환율 상승은 곧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데요. 2024년 커피 원두의 수입 가격이 약 36.5% 상승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율은 경제의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합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증가하면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이에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며 대출 금리와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자율과 달리 시장 금리는 투자자 심리, 신용 리스크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계엄령과 같은 정치적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이자율 역시 급변했고 이에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였습니다. 2024년 11월에 약 2.48%였던 것이 2024년 12월 초 2.608%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정부의 장기 안정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며 채권 매도를 늘려 시장 금리가 상승하였고 자연히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 위축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3.5%로 동결하였지만 시중은행 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여 가계 대출 수요는 감소했고 이에 내수 소비가 악화되어 경제 전반의 경기가 둔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계엄령이 소비자들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은 금리 수준 전망지수의 상승과 NSI의 하락으로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거시경제 이론을 활용한 불확실성 확대의 파급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란 경제 주체가 미래의 주요 변수의 합리적인 변화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가 부족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 이는 경제 행위의 주체가 미래에 대해 갖고 있는 불확실한 심리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경제 불확실성의 원인에는 정책 불확실성, 외부 충격, 금융시장 변동성, 기술 혁신과 구조 변화가 있고 이때 신용 경색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불확실성은 경제 불확실성 지수로 알 수 있는데 그래프를 보면 12월 계엄 직후 경제 불확실성 지수가 급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 측면의 파급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국민 경제의 가처분 소득이 Y, 그리고 소비가 C라고 할 때 C는 A 플러스 BY처럼 가처분 소득과 소비 사이의 관계를 간단한 일차함수로 나타낸 것을 케인즈의 소비함수라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은 현재 소득이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소득 이외 요인은 소비에 2차적인 영향만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이에 따르면 가계는 장기적으로 기대소득에 기반하여 소비를 결정하므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미래 기대소득의 불확실성이 상승하고 자연히 소비 성향도 하락한다고 보았습니다. 가계의 저축이 늘고 소비가 감소하므로 IS 곡선에 따라 경제의 전체적 산출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측면의 파급 효과입니다. 제임스 토빈의 Q 이론이란 이자율 외의 투자 요인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고려하여 투자가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이때 Q란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가치 혹은 기업의 총 실물 자본의 구입 가격을 말합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자본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불확실해져 자연히 Q가 하락합니다. 이에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며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ISLM 모형에 따라 산출량과 이자율이 동시에 하락하게 됩니다. 이때 ISLM 곡선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설명하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감소하며 IX 곡선이 IS1에서 IS2로 좌측 이동하고 그 균형점 또한 이동하며 그에 나타나는 산출량과 이자율이 동시에 하락합니다. 이러한 파급 효과는 노동 측면에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축소하고 산출량이 하락하며 노동 수요가 하락함에 따라 자연 실업률이 상승합니다. 또한 심지어 실업 충격에 따라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와 투자가 다시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종합하자면 계엄령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는 다음과 같은 파급 효과를 끼칩니다. 세 번째로 내란 이후 주요 경제 지표 변화 분석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4년 12월 114.91에서 2025년 1월 115.71포인트로 상승하였고 2025년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2%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입니다. 또한 2024년 11월 2.2%였던 실업률은 12월 3.8%로 상승했고 2025년 4월 환율 또한 1,482.9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자율 또한 2024년 12월 2.608%까지 상승했다. 2025년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기준금리를 2.75%까지 인하였습니다. 또한 GDP 성장률 역시 2025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0.2%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정부가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정책 도구입니다. 경제정책 도구는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화량이 시장에 늘어나는 방향으로 실행하여 불확실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으로는 정부 지출 확대, 감세정책, 이전 지출 확대가 있고 통화정책으로는 기준금리 조정,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 조정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의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재정정책 중 감세정책과 통화정책 중 기준금리 조정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감세정책의 단기적 효과로는 가계의 소비 이력을 늘리고 기업의 투자 유인을 증가시켜 경기 회복을 유도한다는 것이고 장기적 영향으로는 복지나 교육 등 필수 지출 여력에 부담이 되며 또한 고소득층 중심의 감세는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준금리 조정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인하시켜 총수요를 자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그래프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소비, GDP 변화 추이의 가상 예시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 중인 경기 부양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경기 부양 정책에는 다음과 같이 기준금리 인하, 증권시장 안정펀드 가동, 국채 발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효과로는 금융시장 안정화, 소비투자 진정, 유동성 공급이 있으며 이는 급격한 경제 하강을 완충하고 총수요를 단기적으로 부양하는 효과를 줍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장기적 영향으로는 재정부담 확대와 자산시장 왜곡 가능성, 민간 의존 심화가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끝내기 전에 저희 5조의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으며 사용한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